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의 철영입니다. 네, S&P와 나스닥이 9월 첫날부터 최고치를 경신하며 공포의 9월을 힘차게 시작했습니다. 다만 장 후반으로 갈수록 매도세가 강하게 나왔는데요. 역시 9월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유지하며 9월 첫날을 무사히 마무리했습니다. 네, ADP의 민간 고용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신규 고용 건수가 37만 4천 건으로 시장이 예상했던 62만 5천 건보다 훨씬 적게 나왔습니다. 이것만 보면은 시장이 안 좋게 반응을 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좋은 반응을 보였죠. 이거는 연준 위원들이 7월과 8월에 일자리가 80만 건 이상씩 늘어난다면 테이퍼링을 빠르게 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었는데 예상보다 신규 고용 건수가 적게 나오면서 조기 테이퍼링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거는 민간 고용 보고서이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건 아니고요. 노동부가 발표하는 고용 보고서는 이번 주 금요일 날 발표가 되죠. 그래서 지난달에는 94만 3천 건이 추가가 됐고 이번 달에는 시장은 75만 건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은 아마 예상보다 적게 나와야 시장이 좋게 반응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조기 테이퍼링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낮아지기 때문이죠. 네, 그리고 지금 디파이와 NFT의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덕분에 최근 이더리움과 디파이 코인들의 가격이 급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비트코인이 오르면 이더리움이 오르고 그 다음 다른 알트코인들이 올랐는데 이번에는 디파이 열풍으로 카다노와 솔라나가 가장 먼저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급등을 했고요. 그 다음 이더리움이 오르고 있고 오히려 비트코인이 여기에 끌려서 올라가는 느낌까지 들고 있습니다. 이게 또 한 번의 시장 이상 현상인지 아니면 암호화폐 시장 내의 트렌드의 변화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전체 암호화폐 시장의 시가총액은 이미 전고점의 10% 근처까지 다가왔고요. 비트코인의 점유율은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방금 전에도 설명했듯이 디파이와 NFT로 인해 이더리움, 카다노, 솔라나와 같은 암호화폐들의 자금이 쏠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밈스탁 시즌3는 흥행에 성공하지 못하는 모양새인데요. 오늘 대부분 힘이 없었습니다. 밈스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커뮤니티의 응집력이 중요한데요. 시즌이 반복되면서 점점 힘이 빠지는 것 같죠. 특히 밈스탁에 투자하는 투자자 중 상당수가 암호화폐 투자자들이기도 하기 때문에 최근 디파이 코인의 급등으로 인해서 밈스탁보다는 오히려 그쪽으로 자금이 더 많이 흘러들어가고 있는 게 밈스탁 시즌3 흥행 실패의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지 않은가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오늘 루시드가 파이프 투자자들의 락업 물량이 풀리면서 장초에 거의 20% 하락하며 시작을 했는데요. 이거는 스펙 합병 이후 최저가입니다. 파이프 투자자란 스펙이 합병을 할 때 자금이 모자르면 기관 투자자나 사모펀드의 자금으로 충당을 하는데요. 이 투자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단기 투자자이기 때문에 락업이 풀리자마자 던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이번에 락업이 풀린 파이프 물량은 전체 주식수의 약 10% 정도이고 매수 주가는 $15입니다. 오늘 락업 해제는 최근 루시드의 주가 흐름이 안 좋았던 이유 중 하나였는데요. 악재가 해소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향후 주가에는 도움이 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점 대비해서는 주가를 상당히 말아 올리면서 끝이 났죠. 다만 아직도 락업 물량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태양광 에너지 회사인 선런이 6% 이상 급등을 했는데요. JP모건의 성장 아이디어 포커스 리스트에 추가되었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JP모건은 썬룬의 2분기 실적이 안 좋았는데 이거는 일시적인 것이고 올해 하반기에는 수익성이 크게 반등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이죠. 플러그 파워가 오늘 울프 리서치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3%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울프 리서치는 플러그 파워의 $34의 목표 주가와 매수 등급을 매기면서 새롭게 커버를 시작했고요. 플러그 파워는 수소전지 관련 기업이죠. 그래서 울프 리서치는
플러그 파워가 현재 스토리만 있는 수소전지 사업에서 수익을 내는 첫 번째 기업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면서 목표 주가 34달러를 제시했습니다. 이거는 현재 주가 대비해서는 25% 정도 업사이드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줌비디오가 어제 크게 급락을 했잖아요. 근데 캐시우드가 어제 급락장에서 무려 20만 주 가까이를 매수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이후에 오늘 3% 가까이 반등하며 시작을 했는데 하지만 이런 소식은 뭐 회사의 펀더멘털과는 상관이 없죠. 그래서 반짝 뉴스 때문에 잠깐 올랐지만 결국 대부분의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애플의 기본 어플 중 하나인 애플 월렛에 운전면허증과 주 아이디를 추가할 수 있다는 발표를 하면서 장 초반에 주가가 2% 정도 상승을 하며 시작을 했습니다. 우선은 애리조나와 조지아주에서 제일 먼저 시행을 하고요. 그 외 여러 주에서 뒤이어 애플 월렛에 운전면허증과 주 아이디를 추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저는 뭐 미국에 살지 않기 때문에 이 소식이 주가를 그렇게 올릴 만한 얘기인지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장 초반에 155달러의 신고가를 찍었는데요. 하지만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의 유성형에 가까운 모양이 나왔는데 이렇게 최고점 근처에서 강한 윗꼬리와 함께 유성형 모양이 등장한다면 일반적으로는 고점 징후로 알려져 있죠. 일단 지금 시기가 또 9월이기도 하기 때문에 조금 불길한 그런 느낌이 드는 하루였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빅테크 다 마찬가지인데요. 아마존도 장 초반에 굉장히 강했죠. 하지만 역시나 후반으로 갈수록 힘이 없었습니다. 아마존은 지금 2주 정도 만에 거의 10%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 이후 갭 하락하던 당시에 저항선을 이미 뚫었고요. 다음은 갭 하락 시작 지점인 3,580달러죠. 여기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테슬라는 최근에 가장 높은 가격이었던 742달러까지 상승을 했지만 결국 빅테크들과 비슷하게 후반으로 갈수록 밀리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직 방금 뚫어낸 지난 중력권의 저항선을 발판 삼아서 버티고는 있는데요. 다시 내려가서 680달러 정도의 추세선을 밟고 재상승을 노려볼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제 제가 올렸던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 테슬라가 최근 골든크로스가 일어나면서 추세가 바뀌기는 했는데 골든크로스 직후는 주가가 이미 많이 달렸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단기적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크다고 했죠. 그래서 뭐 그런 부분도 충분히 염두에 둘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뉴스가 별로 없었는데요. 일단 한 가지 아쉬운 소식인데 저의 드림카이기도 한 신형 로드스터의 출시가 2023년으로 밀렸습니다. 원래는 한 2022년 정도에 출시될 예정이었죠. 이 로드스터는 굉장히 여러 번 밀렸는데요. 처음에는 2020년이었어요. 그게 점점 밀려서 이제 2023년까지 온 건데 사실 뭐 로드스터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고 테슬라에게 있어서 당장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아닙니다. 일단 2022년에 가장 중요한 거는 로드스터가 아니라 기가 베를린과 기가 텍사스의 램프업이죠. 그리고 사이버 트럭, 세미의 출시입니다. 이런 것들의 로드스터의 우선순위가 밀렸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로드스터가 드림카이기 때문에 나왔으면 좋겠지만 테슬라라는 회사를 생각했을 때는 로드스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25,000달러 컴팩트카죠. 그래서 만약에 신형 모델을 출시한다 하더라도 이 컴팩트카에 우선 집중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하루 정도는 지난 뉴스인데요. 테슬라가 중국의 CATL과 EV 에너지와 4680 배터리를 만드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중국 언론을 통해서 나온 뉴스이고 테슬라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 초기 논의 단계일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테슬라가 중국 배터리 업체들과 4680 배터리에 대해서 논의하는 이유를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현재는 반도체가 차량 부품 중에 가장 수급 문제가 되고 있긴 한데 향후로는 배터리죠, 결국. 그래서 최대한 많은 회사와 관계를 맺으려는 게 당연히 가장 큰 이유겠고요. 또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화재 관련 이슈가 있으면서 아무래도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또 중국과의 관계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중국 현지 업체들과 관계를 많이 맺을수록 중국도 향후 테슬라를 견제하기가 어려워지겠죠. 또한 중국 시장은 미국 시장 다음으로 중요한 시장인데 당연히 현지 업체들에게서 공급을 받는다면 중국 시장을 공략할 때 훨씬 더 유리할 것입니다.
또 한국이나 일본 업체보다는 더 싸게 배터리를 공급받을 수 있는 것도 이유가 되겠고요. 뭐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현재 중국 배터리 기업들과 4680 배터리셀을 만드는 것을 논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상이 됩니다. 네, 이상 9월의 첫 거래일 정리를 해봤습니다. 장 초반에는 9월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게 시작을 했는데 역시나 9월은 9월인가 봅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매도세가 꽤 강하게 나왔고요. 하지만 뭐 어쨌든 나쁘게 끝난 건 아니었기 때문에요. 또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두려워하던 9월 첫날을 나쁘지 않게 시작했다는 것에 의의를 두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영상 마무리하겠고요.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